그때 앨런 파듀가 FA컵 결승 올라갔을 때 그 시즌이죠. 예, 그 파듀가 이 춤 추는 데는 포체티노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 만약 그때 포체티노가 파듀를 잡았으면. 자,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올해는 탈락입니다. 네. 오늘 경기 탈락의 원인을 찾자면 직접적인 탈락의 원인을 포체티노로 꼽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벤제마가 직접적인 탈락의 원인이 그래, 아닌가. 벤제마가 너무 잘했고,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비 실책들이 막 연달아 이어졌고, 그리고 좀 아쉽게 볼만한 부분은 이 밸런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교체나 교체 타이밍. 저는 그건 이제 사실 포체티노가 이제 이거는 한 건데, 포체티노 쪽의 문제죠. 결과적으로는 게이가 나오는데 포체티노가 게이를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게이의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 안 간다라는 얘기를 라이브 때 했는데 걔가 실점 장면에 제법 관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엔 잘못된 거고. 스쿼드로 봐서도 여기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의 약점이 좀 커요. 있죠. 그 하필 미들맨인 마르키뉴스가 오늘은 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수비진의 막 호러쇼였지만 결국에 지금까지 파리 생제르맹의 행보,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봤을 때 결국 근원적인 어떤 이 페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다면 포체티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근데 포체티노가 참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시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전술적인 유연성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건데 그런 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감독이 빅클럽에서 유력한 타이틀을 따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때 기출 문제를 봅니다. 운전면허 모의고사. 시험을 공부할 때도 필기 일단 기출 문제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보자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컵 대회랑 중요한 타이틀을 앞에 두고 어떻게 결과를 냈느냐를 한번 모아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포체티노라는 감독이 뭐 의도가 어쨌건 과정이 어땠건 간에 결국 토마스 투헬의 후임 감독이에요.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전술적인 유연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결승까지 한번 보냈잖아. 맞아요. 타이틀을 다들 그러면 새로운 감독도 투헬 못지않게 좋은 역량을 보여주면서 하다못해 결과는 가져와야 한다. 근데 포체티노가 과연 이 빅클럽의 결과를 가져오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의문점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에스파뇰 때 코파델레이는 뭐 워낙 에스파뇰이 좀 열악한 팀이었으니까 이때 기록은 크게 뭐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이때 떨어진 팀들을 봐도 바르셀로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물론 이때 아틀레티코는 지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냥 에스파뇰 때는 평범했다. 저는 이렇게 볼만한 지금 팀 성적이 아닌가 싶고, 뭐 초창기 커리어니까. 문제는 이제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볼게요. 네. FA컵에서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을 이끌 때 보면 지금이 2013-14 시즌만 사우스햄튼 때거든요. 근데 이때 똑같이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썬더랜드에게 패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쭉 토트넘이에요. 번니는 잡았지만 승격팀 레스터시티에게 패했고 레스터와 콜체스터를 그 다음 시즌에 잡았지만 프리미어리그 그때 앨런 파듀가 FA컵 결승 올라갔을 때 그 시즌이죠. 네, 그 파듀가 이 춤 추는 데는 포체티노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 만약 그때 포체티노가 파듀를 잡았으면 그럼 이제 바날 대 포체티노가 됐겠지. 네, 그럼 웸블리에서 이렇게 안 했어도 됐는데 네. 근데 진작에 잡혔습니다. 그 춤추는 거 좋아하나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약간 이게 팔 각도가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그 사람이 사실 외모적으로만 보면은 머리 이게 은발에다가 뭐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하는 짓이 이상해서 그렇지. 약간 그래도 좀 뷰티가 나시죠. 그리고 약간 깔끔한 스타일인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춤, 그 준우승이었고 이때 16강에서 펠리스한테 발목을 잡혔습니다. 자 2016-17 시즌 이때 맨시티와 아스날의 FA컵 준결승 그리고 토트넘과 첼시의 FA컵 준결승 그 두 개의 구도로 되게 큰 기대를 잡았었는데 그렇죠. 아스날이 결국 우승을 했고 자 이때 첼시에게 준결승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네. 그 이전에 잡았던 팀들 하브리그에 있던 아스톤빌라, 위컴, 그리고 풀럼, 미럴 다 하브리그 팀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대진운도 따랐다는 점. 근데 4강으로 갔지만 역시 대진운이 따랐고 2017-18 시즌도 준결승 4강으로 갔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잡았던 팀들이 윈블던, 뉴포트 카운티, 로치데일, 스완지. 비교적 하위권 내전 하브리그. 스완지는 프리미어리그 팀이지만 이때는 근데 사실상 이때 강등 시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4강으로 올라갔던 두 시즌 다 보면 대진운이 꽤 많이 따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은 결국 떨어졌고. 그렇죠. 자 그리고 2018-19 시즌 FA컵 이 트렌미어 로버스를 잡은 게 하나, 그리고 또 수정공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실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토트넘이 리그 우승권 클럽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물론 리그 우승에 근접 도전해볼 만한 시즌이 있었어. 생각해보면 2015-16 시즌 그래 15년 레스터가 우승했던 시즌이나 그 다음 시즌이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리그 우승을 한번 놓쳤잖아. 맞아요. 지난 시즌. 그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빼고 지금 토트넘 얘기하니까 토트넘의 리그 우승을
진짜 꼭 해야 되는 그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감안했을 때 그럼 더더욱 유럽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따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컵은 아무래도 FA컵입니다. 국내 그렇죠. 컵을 봐야 되잖아. 그 와중에 다 떨어졌어. 네. 이건 나는 글쎄요. 컵의 중요성과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생각한다면 힘을 줘서라도 뭔가 따냈어야 되는데 결국 못 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포체티노 임기 동안 무관이 이어졌잖아요. 과연 토트넘이 가장 원했던, 물론 챔스권 진출도 가장 원했던 거긴 하지만 또 하나 원했던 무관 탈출에 있어서 포체티노는 적합한 감독이었는가?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죠. 네. 자, 지금 이 FA컵 표를 다시 보면 저는 이게 요약이 돼요. 이 감독이 단순히 이 표를 바탕으로 토너먼트에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정리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건 좀 틀린 분석일 수 있어. 근데 딱 단편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건. 딱 하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토너먼트에 강점이 있는 감독은 아닌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이거 네. 확실하게 귀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결국 보면 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만든 상대 팀들이 다 하브리그의 팀들이고 전력이 약했던 팀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발목이 잡혔던 팀들은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혹은 레스터시티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던 팀. 그리고 징크스가 유독 많았던 수정궁. 네. 이렇게 보면 좀 같은 패턴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전력이 있는 팀에게 맞아. 유독 토너먼트에서는 포체티노가 약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아니 당장 FA컵 보더라도 레스터, 팰리스, 첼시, 맨유, 팰리스 하면 첼시, 맨유는 강팀. 그다음에 뭐 레스터도 까다로운 팀. 네, 이때 2014-15 시즌 후반기부터 레스터가 올라왔죠. 이게 승격 시즌이었나? 네, 승격하고 잔류했던 시즌. 네, 잔류했던 그리고 시즌. 그 다음 시즌에 라니에리가 와서 맞아요. 와 대단한 우승을 했죠. 그래. 그래서 그런 것처럼 토너먼트에서의 약세가 FA컵 기록을 통해서도 맞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카라바오컵은 어땠느냐? 마찬가지로 2013-14 시즌만 사우스햄튼 감독 시절이에요. 이때도 똑같이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썬더랜드에게 FA컵과 마찬가지로 발목을 잡혔었고 2014-15 시즌부터 카라바오컵 토트넘 이끌 때의 기록인데 FA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2014-15 시즌 노팅엄, 브라이튼, 뉴캐슬, 셰필드. 뉴캐슬 이때 되게 어려웠던 시즌이고 셰필드, 노팅엄, 브라이튼 다 하브리그에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 팀들을 잡고 결승에서 첼시에게 발목을 잡혔죠. 그래서 이때는 준우승. 근데 결승으로 올라가기까지 대진운이 좀 따랐다는 좋았다.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팀을 만났을 때 뒤집지는 못했다. 네. 첼시. 유독 또 첼시한테 약했어요. 예. 자, 2015-16 시즌 이 32강에서 바로 패했는데 이때 바로 이제 떨어졌었고 2016-17 시즌 이때 2015-16 시즌은 아스날에게 떨어졌어요. 네,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17 시즌 16강에서 떨어졌는데 질링엄을 잡고 그 뒤에 리버풀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브리그 팀 잡고 네.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팀 본인들이랑 전력이 비슷하거나 그 위에 있는 팀들한테는 지고 그 다음 시즌도 똑같아요. 반즐리 잡고 웨스트햄에게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2018-19 시즌 4강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때는 그래도 잘 갔네. 와포드, 웨스트햄, 아스날. 이건 잘 갔어요. 네, 런던 근방 지역 팀들만 다 잡아냈죠. 근데 또 하나의 런던 팀 첼시를 못 잡았습니다. 또 떨어졌고. 네, 준결승에서 무려 이때 1차전은 이겼는데 2차전 6대3으로 졌어요. 3대6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2차전 패배가 굉장히 큰 패배였다는 점에서 네. 또 한 번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2019-20 시즌 포체티노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죠. 32강 콜체스터전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바오컵 기록만 보더라도 FA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 조금만 더 의견을 세게 보태서 얘기하자면 아까 형철이 얘기가 사실 훨씬 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때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왜 졌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예를 들어 세게 그냥 로테이션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토너먼트를 얘기하기는 애매한 거니까. 당장 클럽만 봐도 그렇지. 자국 토너먼트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잉글랜드에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 근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거 만약에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결과만 놓고 보죠. 이 사람은 토너먼트에서 본인의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자국 대회에서는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대회에서라도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안 됐고. 자, 참고로 자국컵 대회는 지금 프랑스로 넘어와도 파리로 와봅시다. 2020-21 시즌 지난 시즌 부임하고 드디어 포체티노 감독 커리어에서 두 번의 우승, 첫 번째 우승과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첫 번째 우승은 이 슈퍼컵 우승이었고 두 번째 우승이 바로 이 쿠프 드 프랑스 우승이었습니다. 이때 전승 6승 바로 챙기면서 네.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컵은 하나 땄죠. 결승에서 모나코를 꺾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니스에게 떨어졌어요.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파리는 리그랑 그다음에 컵 대회 먹고 국내 컵 대회 먹고
챔스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에요. 맞아요. 그 팀의 바라보는 지점이 거기란 말이야. 그리고 리그가 굉장히 여유 있기 때문에 그래. 올 시즌은 쿠프 드 프랑스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됐어요. 근데 안 됐잖아. 안 됐어요. 네. 바로 16강 탈락. 그것도 가이테 감독이 니스에게 닐에게 발목을 잡혔던 것도 또 한번 발목을 잡혔고, 자 트로페 데 샹피용, 이게 프랑스 슈퍼컵입니다. 네. 이때 지난 시즌 마르세유를 잡고 우승을 했던 게 포체티노 감독 커리어 사상 첫 우승이었어요. 이게 좀 기념비적인 우승이고, 자 근데 올 시즌 닐과 시즌 전 이때 가이테 감독이 닐 아닙니다. 가이테는 니스로 가면서 네. 새 감독이 이제 닐에 왔을 텐데 이때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준우승. 그러면서 이때도 트로피를 드는 데는 실패했던 올 시즌 상황이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대항전으로 합시다. 네, 클롭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국컵 대회 올 시즌 카라바오컵 들기 전까지 잉글랜드 기준으로 안 좋았다. 근데 이 감독은 그래도 챔스 우승했잖아. 리그와 챔스에서 그리고 뭐 클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 사실 클럽이랑 포체티노를 지금 비교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포체티노도 만약에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굵직한 활약을 남겼다면, 그랬다면 조금 그래도 자국컵 대회에서의 부진을 우리가 좀 가려줄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준우승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보면 2016-17 시즌 조별리그 탈락, 모나코, 레버쿠젠, 체스카 모스크바에게 조별리그에서 만났는데 이때 3위로 떨어졌어요. 결국 레버쿠젠에게도 순위가 밀렸고, 자 2017-18 시즌 이때는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아포엘을 누르고 조 1위를 차지합니다. 이때 조별리그 성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정작 16강에서 유벤투스를 만나면서 떨어졌죠. 이것도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2018-19 시즌 이때는 뭐 다들 아시는 그 시즌이에요. 이게 아마 나는 만약에 이때 포체티노가 우승을 하면 이 사람 인생 뒤가 아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네, 거야.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시소코가 그걸 날려버렸죠. 그렇지. 이걸 네. 이렇게 발 들은 바람에. 네. 근데 이땐 잘했어요. 네, 바르셀로나, 인테르, 아인토번과 같은 존데 2위. 여기에 도르트문트, 맨시티, 아약스를 꺾었는데 이 시즌 누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잘했죠. 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그때 0506 시즌에 바르셀로나랑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네. 결승에서 아스날이 만약에 혹시나 바르셀로나를 잡고 우승했다면 아스날과 아르센 벵거의 명운이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그랬겠죠. 근데 이게 결국엔 나비 효과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인생도 예전에 뭔가 어땠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거대로 한다고 그 후에 인생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잖아.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내가 바꾸고 싶었던 걸 바꾸고 돌아오니까 내가 사랑하던 아내랑 자식이 바뀌어 있어. 맞아요. 아니면 그게 없어.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만 부러뜨렸는데 뭔가 바뀌는 게 그거에 있고. 따라서 뭔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내가도 나는 영향받고 막. 그런 거 보면 나는 비교적 운명을 믿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비이성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똑같아. 포체티노에게 이때 그 핸드볼이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을 내가 포체티노라면 가끔은 할 것 같아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냥 가끔 네. 그때 달랐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네. 시소코로 원망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결국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게 네. 맞아.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없고 지나간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쓰여져 있는 결과예요. 그렇다면 포체티노는 이때 잘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 그 다음 2회 시즌에도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자 2019-20 시즌 조별리그 진행 도중에 이제 경질이 됐어요. 올림피아코스 지베즈다 미넨에게 2승 1무 1패 성적을 거뒀는데 미넨전에 그 대참사가 한번 그치. 있었었고, 자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랐죠. 네. 16강에서 바르셀로나 꺾고 8강에서 바이에른 미넨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4강에서 맨시티를 극복하지 못했고, 뭐 이땐 그래도 인상 깊은 성적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 뭐 포체티노의 무조건 탓이라고 하긴 그렇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너무 잘한 떨어진 거니까, 게 벤제마가. 뭐 이 챔피언스리그 그 자체인 팀한테 떨어진 네. 게 그렇게 흠잡을 일은 아니나 어쨌든 또 떨어졌다. 맞아요. 결국은 2018-19 시즌 준우승 이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굵직한 어떤 성적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 시즌 4강에 한번 있긴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빅클럽의 감독으로 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약하죠. 있다. 약하죠. 게다가 여기에는 자국컵 대회 성적이 괜찮았다면 차라리 쉴드가 될 텐데 그렇지. 이쪽이 너무 안 좋기 맞아. 때문에 결국 자국컵 대회 부진을 국제대회 성적에 메워주지 못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유로파리그도 보겠습니다. 2014-15 시즌 32강에서 떨어졌어요. 피오렌티나에게 32강에서 떨어졌고, 2015-16 시즌은 피오렌티나를 32강에서 복수해내는데 성공했는데 16강에서 도르트문트, 보르시아한테 떨어졌고. 투엘의 도르트문트에게 맞아요. 떨어집니다. 자 2016-17 시즌 이때 32강 챔피언스리그에서 조3위에서 내려왔잖아요. 헨트에게 32강에서 이건 떨어지면 안 되죠. 발목을 잡혀서 형철이도 어느 시즌부터 2016-17 시즌 이때인가요? 네, 이때 나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네. 그 토트넘 유로파 경기들 배정받으면 사실 좀 고역이에요. 이게 진짜 경기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거든. 네. 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때도 좀 어렵게 중계했던 기억이 나. 네. 제가 이때
토트넘 포체티노를 되게 욕했던 이유가 행트가 이때 토트넘을 32강에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6강인가 8강 대진이 행크 대 행트였어요. 내가 그거 중계했거든요. 헷갈리잖아. 와 발음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행크.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남에서 바로 그 상암 가가지고 입도 덜 풀렸는데 중계를 하는데 행트를 구분지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속으로 포체티노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었죠. 이 사람이 나쁜 감독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네. 이미 보여준 성과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승을 원하고 혹은 그 이상의 뭔가 이 팀의 완벽한 리빌딩을 원하는 우승권 클럽. 네. 즉 제가 얘기하는 클럽 맨유. 네. 맞아요. 링크가 나고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과연 이 감독을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잘 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고 네. 선수단을 생각했을 때 더 퀄리티 있는 감독이 와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는 할 만하다고 봐요. 네.